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31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31번 새로운 어떤 유형인데요. 이것도 문제와 답 그대로 나오면 다음번에도 똑같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볍게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유도시야 답은 4번입니다. 제시된 정보의 존재를 판별할 수 있는 정도의 식별 능력밖에 없지만 인간의 공간 좌표 감각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뭐다? 유도시야. 가볍게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32번 별표 한 개 하겠습니다. 인간공학의 궁극적인 목적과 가장 관계 깊은 것은 인간공학의 목적, 안전성 향상 및 사고를 방지하고요. 또는 기계 조작의 능률성과 생산성을 향상을 시키고 또는 작업 환경의 쾌적성을 향상시킨다. 이 세 가지를 하는 게 우리 인간공학의 목적이고요. 그래서 최고적인 어떤 궁극적인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안전성 및 뭐다?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생 확률이 동일한 64개의 대안이 있을 때 얻을 수 있는 총 정보량은 얼마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얻을 수 있는 이 비트 우리 뭐 8비트, 16비트, 32비트, 64비트 이런 것처럼 우리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어떤 정보의 단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h를 구하는 거는 로그 2의 n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로그 2의 n인데요. 몇 가지? 64가지가 있다. 그래서 로그 2의 64 이렇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 지수 함수인데요. 이거를 그냥 쭉 꺼버려. 이렇게 쭉 꺼버려. 쭉 꺼서 어떻게 되냐? 여기 보는 것처럼 위에 거 로그 64 나누기 계산기로 로그 2 이렇게 로그 2 이렇게 하면 6비트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답은 1번.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주사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사위는 몇 개의 대안이 있죠? 6개의 대안이 있습니다. 주사위 1부터 6까지 있죠. 주사위의 n은 뭐다? 6이죠. 그래서 h 정보량은 로그 2의 6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계산할 때 어떻게 에이 짜증나 쭉 꺼버려. 쭉 꺼가지고 결국에 뭐냐? 로그 2분의 로그 6 이렇게 하는 겁니다. 로그 6 나누기 로그 2 하면 어떤 답이 나오겠죠. 여기에 이렇게 계산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별표 3개 하겠습니다. 33번. 자, 34번은 그냥 이것도 눈으로 가볍게 보는 겁니다. 스트레스의 영향으로 발생된 신체 반응의 결과인 스트레인을 측정하는 척도가 잘못 연결된 것은 이랬는데요. 답은 2번입니다. 육체적 동적 활동이라고 했는데요. GSR이라는 건 피부 전기 반사입니다. 얘는 육체적인 활동이 아니라 정신적인 활동입니다. 정신적인 활동을 측정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볍게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35번. 자, 일반적인 시스템의 수명 곡선, 즉 욕조 곡선에서 고장 형태 중 증가형 고장률을 나타내는 것은 이렇게 씁니다. 증가형. 우리 자, 욕조 곡선. 왜 욕조 곡선이냐? 욕조 모양으로 이렇게 욕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초기 고장이라고 얘기하죠. 초기 고장. 여기는 우발 고장이라고 얘기하고요. 어떤 기계가 시간이 지나면 마모되겠죠. 마모 고장 이렇게 됐어요. 초기 고장은 어떻게 됩니까? 고장률이 어떠해? 감소하고요. 자, 우발 고장 고장률이 일정하고요. 여기가 고장률 람다고 시간의 요원 t가 되는 겁니다. 마모 고장은 기계가 시간이 지나면 사람도 그렇잖아요. 나이가 먹으면 허리야 다리야 어르신도 그러시잖아요. 근데 고장률이 증가한다. 그래서 답은 뭐죠? 증가형이니까 마모 고장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6번과 같은 문제도 별표 1개. 자, 자동차를 타이어가 4개인 하나의 시스템으로 볼 때
타이어 한 개가 파열될 확률이 0.01이라면 이 자동차의 신뢰도는 약 얼마냐라고 했습니다. 자동차는 먼저 타이어 한 개가 파열되면 다 고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도 했습니다만은 신뢰도, 고장 나지 않을 확률, 신뢰도, 어떤 기계 고장 날 확률, 불신뢰도, 신뢰도 플러스 불신뢰도는 1 이렇게 얘기했죠. 문제에서 신뢰도는 약 얼마냐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도는 1 마이너스 불신뢰도가 되겠죠. 불신뢰도 1 마이너스 불신뢰도. 그럼 불신뢰도를 구해야 되는데 불신뢰도 자, 불신뢰도 타이어 한 개가 파열될 확률이 0.01이라고 그랬습니다. 고장날 확률이죠. 그러면 얘가 0.01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신뢰도는 1-0.01 이렇게 되겠죠. 1-0.01이면 어떻게 한 개가 고장나지 않을 확률은 0.99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고장나지 않을. 근데 어떻게 됩니까? 타이어는요, 병렬이 아니라 직렬입니다. 한 개가 고장나면 다 고장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자동차의 신뢰도 R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고장나지 않을 확률이 0.99잖아요. 0.99 곱하기 4개잖아요. 그렇죠? 0.99 곱하기 0.99 곱하기 하나, 둘, 셋, 0.99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뭐가 되냐? 0.96 이렇게 되는 겁니다. 0.96.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3번. 중요한 건 뭐냐? 신뢰도 플러스 불신뢰도는 1이다라는 거. 그래서 신뢰도는 1에서 불신뢰도를 빼줘야 되는데 문제에서 한 개가 파열될 확률, 즉 불신뢰도가 0.01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고장나지 않을 확률, 신뢰도는 0.99가 되겠죠. 그래서 신뢰도 값은 타이어 직렬입니다. 병렬이 아니라. 왜? 타이어는요, 하나가 터지면 고장이 나면 작동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직렬이다. 요 개념 머릿속에 좀 가지고 계시고요. 자, 37번 의외로 좀 자주 나오는 거 별표 한 개. FMEA 분석 시 고장 평점법의 5가지 평가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됩니다. 답은 2번이 된다. 고장 평점법은요, 일단 이 평가 요소를 2개 또는 3개 또는 5개를 해서 고장 등급을 결정하는데 어떻게 결정을 하냐? 이 공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결정하냐? 자, 기능적 고장의 영향의 중요도, 시스템의 범위, 고장 발생 빈도, 고장 방지의 가능성, 신규 설계의 정도, 신규 설계 정도에 따라서 어떠한 계산을 주어지는데 계산은 CS는 C1 곱하기 C2 다 해서 5분의 1, 2개를 한다. C1, C2 뭐 2분의 1, 3개를 한다. C1, C2, C3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CS를 계산을 했는데 7점 이상 10점 미만이 되면은 어떤 이건 치명 고장, 설계 변경이 필요한 고장이다. 뭐 이렇게 단순하게 이제 판정을 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7번과 같은 문제는 신규 설계의 가능성. 시험 보기에서요. 뭐가 많이 나오냐면 다음 중 5가지 평가 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래서 고장의 영향 크기 요 부분이 보기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고장의 영향 크기 요 단어가 나오면 이건 포함이 안 되는 거다. 틀린 거다. 고장의 영향 크기 요 부분이 보기에서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옥스퍼드 지수 별표 2개 정도 할게요. 습건 지수라고 합니다. 습구 온도와 건구 온도의 가중치 습건 지수. 공식 WD는 0.85 W 플러스 0.15D인데요. 습건 지수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게. 공식은 외웠는데 W가 뭐고 D가 뭔지를 몰라서 습건 지수인데 습구 온도를 먼저 넣고 그 다음에 건구 온도를 넣어야 되는데 헷갈려가지고 건구 온도 넣고 습구 온도 넣어. 이거는 뭐다? 옥스퍼드 지수는 습건 지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W는 습구 온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35도가 되겠고요. D는 건구 온도니까 30이 되겠죠. 그리고 공식 그대로 대입하는 문제. 이거 그저 주는 문제죠. 여러분 공식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FTA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정성적 분석만 있죠. 문제에서 만 있으면 답일 확률은 없습니다. 항상 오직 뭐뭐만.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FTA는 뭐냐면 정성적이고 정량적인 고장 신뢰성 평가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어떠한 결함 사상이 있다. 결함 사상이 있고 엔드게이트다. 그러면 어떠한 기본 사상 제 원인이 있겠죠. 얘 때문에 얘가 발생이 되었다. 이런 정성적 분석도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서 얘가 0. 발생 확률이 0.1이고 0.1이다. 엔드게이트잖아요. 엔드게이트니까 어떻게 됩니까? T가 발생할 확률은 어떻게 되냐면 0.1 곱하기 0.1 이렇게 하면 답이 뭐가 되냐? 0.01이 되겠네요. 0.01 이렇게 정량적으로도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성적 분석만 가능하다 아닙니다. 자, 40번 또 가볍게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청각적 표시 장치의 설계 시 적용하는 일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양립성이란 긴급용 신호일 때는 낮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닙니다. 긴급용 신호일 때는 뭐다? 높은 주파수를 사용한다. 주파수를 사용한다. 이렇게 가볍게 문제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과목 마무리를 지었고요. 세 번째 과목 기계위험 방지 기술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산업안전보건 법령상 지게차에서 통상적으로 갖추어 있어야 하나 마스터의 후방에서 화물이 낙하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때에는 반드시 갖추지 않아도 되는 것은 이렇게 씁니다. 이거는 백레스트인데요. 백레스트는 뭐냐면 이렇게 지게차에 포크가 있습니다. 포크가 있겠죠. 지게차에 포크가 있으면 이 부분 요 뒤에 화물이 뒤로 넘어가지 말라고 설치하는 게 이게 백레스트입니다. 백레스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로자에게 화물이 이 위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작업자 머리 위로 떨어질 수 있는데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을 때는 반드시 갖추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백레스트다 이렇게 보시면 이건 포크가 되겠고요. 포크 이거는 이제 마스트가 되겠죠. 이 기둥을 이제 마스터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42번 별표 한 개 정도 할게요. 동력 전달 부분의 전방 35cm 위치에 일반 평형 보호망을 설치하고자 한다. 보호망의 최대 구멍의 크기는 몇 밀리미터냐라는 건데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어떠한 롤러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롤러기가 있으면 이렇게 가드를 설치합니다. 여기가 이제 위험점이 되겠죠. 여기가 위험점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개구부의 크기, 이 구멍의 크기를 어떻게 Y라고 얘기하면 이 위험점에서 이 개구부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X다 이렇게 둘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뭐죠? 위험점이 되겠죠. 위험점이 되겠다. 이 개구부 크기를 구하는 거다. 구멍의 크기는 몇 밀리냐라는 겁니다. 롤러기 가드의 개구부 간격은 전동체 동력, 얘가 제자리를 움직이는 게 왔다 갔다 움직이는 동력일 때는요. Y는 10분의 X 플러스 6입니다. 결국엔 얘는 뭐냐면 6 플러스 0.1X하고 똑같아요. 0.1X하고 똑같죠. 그래서 Y는 어떻게 되냐? 6 플러스 0.1 6 플러스 0.1X X는 얼마죠? 0.1X 곱하기 어떻게 됩니까? 35cm인데 몇 밀리미터냐고 했기 때문에 35cm는 350mm죠. 이렇게 계산이 되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고요. 이 문제보다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는요. 밑에 있는 내용입니다. 롤러 이건 별표 3개입니다. 얘는 이 위험점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고정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얘는 Y는 6 플러스 0.15X 6 플러스 0.15X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2번과 같은 문제는 별표 1개인데요. 팁이 더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자, 연삭
숫돌의 43번 연삭 숫돌의 파괴 원인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별표 3개 할게요. 2개 할게요. 자, 숫돌의 회전 속도가 너무 빠른 경우 맞죠? 플랜지 직경이 숫돌 직경이 3분의 1 이상으로 고정된 경우 이거는 맞는 내용입니다. 우리 앞에서 했죠. 숫돌 지름은 플랜지의 지름은 숫돌 지름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탁상용 연삭기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 숫돌 지름이 있고요. 여기 플랜지 지름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플랜지의 어떤 지름은 숫돌 지름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숫돌 지름이 180이다. 180mm다 했을 때 여기는 어떤 플랜지 지름은 어떻게 됩니까? 플랜지 지름은 어떤 숫돌 지름 180 곱하기 3분의 1 이상이 되어줘야 되니까 결국에는 60mm 이상이 되어줘야 된다. 이런 계산하는 문제가 더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4번 별표 3개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지게차의 최대 하중의 2배 값이 6톤일 경우 헤드가드의 강도는 몇 톤의 등분포 정하 중에 견딜 수 있어야 되냐 했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4톤에 견딘. 자, 지게차는 강도는 헤드는 머리잖아요. 지게차의 윗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동차로 치면 천장이죠. 강도는 지게차의 최대 하중의 2배 값으로 견뎌야 되는데 4톤을 넘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4톤으로 한다는 거고요. 상부 틀의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가 16cm 미만일 것, 이게 중요 숫자 위주로 16cm 미만일 것. 어떤 이 헤드가드가 이렇게 천장이 있으면 이렇게 생겼을 때 위에서 봤을 때 이 개구부 서로 간의 간격은 어떻게 되냐? 16cm 미만이 되어 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거나 서서 조작하는 지게차의 헤드가드는 어떻게 자승식 앉아서 하는 거는요. 바닥면으로부터 어떻게 되냐? 903mm 즉 0.903m가 되겠죠. 0.903m 이상이 되어줘야 되고요. 입승식 앉아서 하는 게 앉아서 이 바닥부터 이거는 좌승식은요 앉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의자부터 천장까지고요. 입승식은 서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바닥에서 천장까지 얘는 1880mm 즉 1.88m 이상이 되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5번 별표 3개요. 계속 나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보일러 방호장치로 거리가 먼 것은 이었습니다. 고저수위 조절장치 맞고요. 아우트리그는 아닙니다. 압력 방출장치, 압력 제한 스위치, 하연 검출기, 하연 방사기 아니라 그랬습니다. 아우트리그 아니고요. 46번과 같은 문제도 그냥 가볍게 문제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문제 나오면 그대로 나오는데 잘 나오진 않아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압력용기에서 안전 인증된 파열판에 안전 인증 표시 외에 추가로 나타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분출차. 그냥 가볍게 보십시오. 자, 47번. 47번도 가볍게.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장 내의 근로자 작업 환경 중 강렬한 소음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랬습니다. 해설 한번 볼까요? 강렬한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강렬한 소음 작업은 90dB 이상의 소음이 1일 8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입니다. 그 다음에 95dB 이상의 소음이 1일 4시간 이상 발생하는 거. 100dB 이상이 1일 2시간 이상. 가만히 보면 어떻게 되냐면 5dB이 증가할 때마다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씩 줄어든다고. 95 5dB 증가했으니까 8의 반 4. 그 다음에 100dB 5 증가했는데 4의 반 2. 이런 식으로 줄어들더라. 요 개념만 여러분 좀 가지고 계십시오. 소음 작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강렬한 소음 말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소음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에 1일 8시간 작업을 할 때 85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우리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소음 작업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답은 어떻게 됩니까? 아닌 것은이죠.
85dB 이상의 소음이 1일 예를 들면 8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은 얘는 뭐다? 강렬한 소음이 아니라 그냥 소음 작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8번 별표 한 개였습니다. 자, 선반에서 일감의 길이가 지름에 비해서 상당히 길 때 사용하는 부속품 중에서 절삭 시 절삭 저항에 의한 진동을 방지한다. 선반 작업하는데 진동을 방지한다. 진동 방지한다. 진동을 방진구.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쓰면 됩니다. 방진구. 진동을 방지한다. 진동을 방지한다. 이게 일반적으로는요. 방진구 이렇게 일감이 이렇게 있으면 일감의 길이가 어떻게 됩니까? 요게 직경. 이 직경이요. 1cm이고 일감의 길이가 어떻게 됩니까? 길이가 직경 이 직경 12배니까 예를 들어서 12cm 이상이 되었을 때는 이 아래 위로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위아래로 이렇게 여기에 탁 선반 작업을 할 때 이 끝이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이 진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뒤쪽에다가 탁 물어주는 방진구를 설치해야 된다. 진동을 방지한다. 방진구. 그래서 가공물의 길이가 직경 12배, 이 직경의 길이가 12배 이상일 때는 반드시 방진구를 사용한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49번도 가볍게 보고 넘어가는데 상식적인 문제죠.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프레스를 제외한 사출 성형기, 주형 조형기 및 형단기 등에 관한 안전조치 사항으로 틀린 것은 이래서 답은 2번입니다. 게이트 가드식이 뭐죠? 문이 닫혀야만 작동이 되고 작동 중에는 문을 열 수 없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면 전자레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문을 안 닫으면 작동이 안 돼요. 근데 작동 중에 문을 닫고 작동 중에 문을 열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정지하죠. 그게 바로 뭐죠? 게이트 가드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게이트 가드식 방호 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연동 구조를 적용하여 문을 닫지 않아도 작동할 수 있도록 한다. 아니죠. 게이트 가드식 문을 닫아야만 작동되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상식적인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게이트 가드는 어떻게 됩니까? 닫지 아니하면 기기가 작동되지 아니하는 연동 구조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연동 구조여야 한다. 자, 50번 문제도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강자성체라고 했습니다. 를 자화하여 표면의 누설 자속을 검수한 강자성치라는 것은 자석에 달라붙는 성질을 이용해서 검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분 탐상 시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석에 달라붙는 그단 강자성체. 강자성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자분 탐상 시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의를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문제와 답만 보고 넘어갈 건 이렇게 넘어가셔야 됩니다. 정의까지 다 외우고 하기에는 우리가 시간적 여유도 없고요. 외울 것이 너무 많아요. 51번 밀링 작업 시 안전수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별표 3개죠. 답은 3번이 되는데요. 면장갑을 반드시 끼고 작업한다. 회전하는 기계, 선반, 밀링, 드릴 작업할 때는 뭐다? 회전하는 기계는 장갑 착용 금지, 즉 면장갑 착용 금지, 손에 딱 달라붙는 가죽 장갑 정도의 가죽 장갑을 착용해야 됩니다. 면장갑을 착용하면 올이 풀린다든지 내 손보다 앞부분이 크면은 튀어나오겠죠. 이 부분에 의해서 회전하는 기계에 말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밀링, 선반, 그 다음에 드릴 작업할 때는 면장갑 착용 금지. 별표 3개. 자, 52번 별표 2개 할게요. 다음 중 프레스기에 사용하는 방호장치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급정지 기구가 부착되어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간단하게 우리 프레스기의 방호장치 한번 볼까요? 프레스기의 방호장치. 자, 이런 프레스기가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자, 첫 번째 양수 조작식입니다. 양수 조작식. 양손으로 이렇게 버튼을 눌러야만 사용할 수 있고, 이 거리는 300mm, 즉 30cm 이상이 되어줘야 되는 양수 조작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광전자식이 있었습니다. 감응식 또는 광전자식. 여기에 투광기와 수광기를 달아서 이렇게 이 차단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내려오다가 멈추어지게 되는. 얘들도 뭐 양수 조작식도 눌렀는데 손을 0.5초 이내 빨리 떼버리면 얘가 내려오다가 멈추어 버립니다. 멈추어 버린 거. 그 다음에 게이트 가드식. 이 게이트 가드식은 말 그대로 이 전체를 어떻게 됩니까? 문으로 덮어서 닫아야만 작동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인식입니다. 수인식은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밴드에 손을 묶어 가지고 손이 기계가 올라가면 손이 올라가고요. 기계가 올라가면 손 안에 넣어서 기계가 내려가면 손이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손천내기식은 여기에 방호판이 달려 가지고 위험 한계 내에 사업자의 신체가 들어가지 못하고 손으로 쳐내는 거죠. 이게 이제 손천내기식인데, 원칙적으로 급정지기가 부착되어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양수 조작식 하고요. 얘들은요, 눌렀는데 한쪽을 빨리 뗀다든지 0.5초 간격으로 두 손을 동시에 떼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한 손을 빨리 뗀다라든지 하면 얘가 내려다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정지장치 기구가 있죠. 광전자식, 즉 감응식은요, 여기에 투광기와 수광기가 있어서 여기에 내려오는데 여기 어떤 신체 일부가 걸리면요, 내려오다가 멈추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양수 조작식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들은요, 양수 조작식, 감응식은 광전자식입니다. 광전자식. 이 두 개를 제외하고는 급정지 장치가 부착되어 있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3번도 별표 2개 정도 할게요. 53번 별표 2개 정도 하는데요. 자, 해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게차의 안정 조건입니다. 지게차 안정 조건인데, 제가 지게차를 그림 잘 못 그립니다. 못 그리는데 그거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계속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지게차 바퀴가 있습니다. 바퀴가 있고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어떤 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이렇게 포크가 있고 이 짐이 있겠죠. 이렇게 짐이 있다. 이 지게차.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 짐의 무게를 W라 그러고요. 여기서 어떻게 하지? 요 거리를 우리가 A라고 합니다. 지게차의 무게를 우리가 G라고 그러고요. 이 앞바퀴에서 이 지게차 무게까지의 어떠한 중심까지의 거리를 B 이렇게 보는 겁니다. B. 그럼 일반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WA 있고요. GB가 있을 때 어느 쪽이 더 커야 되겠습니까? 앞쪽이 더 커야 되겠습니까? 앞쪽이 더 크면 어떻게 됩니까? 지게차의 뒤로 들려 넘어지겠죠. 뒤쪽이 더 커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기호가 되는 겁니다. WA는 GB보다 작아야 된다. 즉 GB가 WA보다 더 커야만 지게차가 안 넘어지겠죠. 이런 개념을 조금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다시 보면은, 자, 하물의 중량이 200이라 그랬습니다. 하물의 중량, 요게 200이죠. 200 곱하기 지게차의 중량이 400. 앞바퀴에서 하물의 무게 중심까지의 거리가 1m라고 했습니다. 1. 이런 어떻게 됩니까? G는 지게차의 중량이니까 400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 B를 구하는 거네요. 곱하기 B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뭐다? B는 뭐다? 크다. 뭐보다? 400분의 200 곱하기 1은 1이죠. 그래서 없어져 지어져 사라져 문대죠. 결국은 뭐다? 0.5m가 되는 겁니다. 이 거리는 0.5m. 그래서 53번의 답은 2번이에요. 이 개념만 가지고 계십시오. 앞에 거 뒤에 건데 뒤에 게 더 커야 넘어지지 않는다.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4번 프레스의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뭐죠? 1전방이 슬프고 클크 앞에 쓰였습니다. 자, 1전방이 슬프고 클크 1전방이 뭐죠? 슬프고 클크 1전방이 슬프고 클크 암기법 1전방이 슬프고 클크. 그래서 1전방이
방이, 슬프고 클크.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이건 뭐죠? 별표 3개. 자, 55번. 요거는 요것도 별표 3개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 법령상, 자, 아세틸렌 용접 장치에 관한 설명이다. 갈로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내용으로 오는 것은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 장치의 치간은 토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스의 유출을 조절하는 이 조절 토치. 치간마다 뭐를 설치해야 된다? 안전기를 설치해야 되고요. 안전기. 사업주는 가스 용기가 발생기와 분리되어 있는 아세틸렌 용접 장치에 대해서 발생기와 가스 용기 사이에 안전기를 설치한다. 안전기라는 것은요, 용접 작업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역화나 역류에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스가 호수를 타고 들어와요. 들어와서 이 폭발할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단해 주는 게 안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6번 별표 3개죠. 산업안전보건 법령상 롤러기의 급정지 장치는 롤러를 무부하로 회전시킨 상태에서 앞면 롤러의 표면 속도가 30m/분 미만일 때는 급정지 거리가 앞면 롤러 원주의 얼마요? 3분의 1 이상이 3분의 1.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2번이 되는 거고, 30 미만일 때는 3분의 1, 30 이상일 때는 2.5분의 1. 그럼 원주 속도, 이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롤러기가 회전하고 돌아가겠죠. 근데 어떤 상황으로 해서 급정 장치를 여기서 탁 작동을 시켰습니다. 작동시키면 갑자기 섭니까? 우리 자동차가 시속 100km로 가는데 앞에 사람이 나타나면 브레이크만 그 자리에 섭니까? 아니죠. 제동 거리가 있잖아요. 얘도 또 그런 거예요. 이렇게 30 미만일 때는 요 3분의 1 이내에 멈춰줘야 되고요. 30 이상일 때는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얘는 반은 안 되겠고 이렇게 좀 더 넓어지겠죠. 2.5분의 1 이내에 멈춰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럼 이 원주 속도는 어떻게 되나? V는 어떻게 되냐? 1000분의 파이 dn, 단위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미터 퍼 분 이렇게 구한다. 구했을 때 30 이상이냐 30 미만이냐라는 겁니다. 별표 3개. 자, 57번과 같은 문제는 별표 3개라기보다도 공식이 별표 3개입니다. 안전계수. 자, 연강의 인장 강도가 420이고 허용 응력이 140이라면 안전율은요. 허용 응력분의 인장 강도. 허용 응력분의 인장 강도. 그래 허용 응력이 140이니까 분의 인장 강도가 420. 이거는요. 자, 여러분 우리 엘리베이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반으로 자를게요. 우리가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매달려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바닥에 이렇게 있잖아요. 바닥에. 그래서 이거 뭐냐? 바닥에 있다. 얘는 안전한 하중입니다. 허용되는 허용 응력.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위에는요. 어떠한 이 하중이 정해진 허용 응력 이상이 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와이어가 끊어질 수도 있겠죠. 인장 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밑에는 안전한 거, 위에는 안 좋은 거. 밑에는 최대 사용 하중, 위에는 절단 하중, 끊어지는 하중. 밑에는 좋은 거, 위에는 안 좋은 거. 요 개념만 가지고 계시면 돼요. 안전계수 구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전율은 허용 응력, 좋은 거죠. 허용되는 거. 140분에 끊어지는 거, 인장. 잡아 당기는 거죠, 인장. 420. 요런 개념으로. 밑에는 좋은 거, 위에는 안 좋은 거. 엘리베이터를 밑에 탄다. 자, 58번도 별표 3개입니다. 산업안전보건 법령상 양중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곤돌라, 이동식 크레인 맞고요. 적재하중 0.05톤 이상은 이삿짐, 0.05톤이 아니고 0.1톤 이상이죠. 하물용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승강기 안에 하물용 엘리베이터가 포함이 됩니다만은 우리가 법령상에서 양중기는 5가지. 그래서 답은 3번과 4번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양중기의 종류 실기까지 나옵니다. 양중기의 종류 3가지를 쓰라. 그리고 이 숫자에 여러분들 좀 자주 보여주셔야 된다. 암기를 하고 계신. 아이고 59번 자꾸 나옵니다. 체인 분리 벨트 뭐라 그랬습니까? 체인 분리 벨트 접선 물림점이라고 그랬죠. 접선 물림점. 자, 중요합니다. 별표 3개. 자, 협착점, 프레스 전단기, 끼임점, 연삭 숫돌과 작업대, 절단점, 밀링 커터, 둥근 톱날,
물림점 롤러와 롤러 물림 여는 뭐다? 서로 반대 방향의 현재처라 그랬습니다. 접선 물림점 V벨트와 풀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있었죠. 회전 말림점은 장갑 또는 작업복 등이 들어갈 위험이 있다. 회전하는 축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별표 3개입니다. 자, 그 다음 60번 프레스 기어의 안전 대책 중 손을 금형 사이에 집어넣을 수 없도록 하는 본질적 안전화를 위한 방식에 해당하는 것은 자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동. 우리가요 프레스에 어떤 방호 장치는 뭐가 있었죠? 양수 조작식이 있었고요, 손채내기식이 있었고, 수인식이 있었고, 게이트 가드식이 있었고, 광전자식이 있었잖아요. 얘를 제외한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 손을 집어넣을 필요 없다. 이렇게 그냥 개념을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뭐냐? 방호울식이라는 겁니다. 방호울식. 자동. 손이 안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방호울이라는 거죠. 덮어버리는 거잖아요. 덮어버리는 거. 방호울.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거, 본질적 안전을 위한 방식에 해당하는 것은 있습니다. 수인식, 광전자식, 손쳐내기식,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양수 조작식 이런 것들은 핸드 인다이, 손을 넣어야만 가능한 것. 노핸드 인다이는 근본적인 손을 안 넣어도 되는 것. 즉 자동으로 돌아가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암기하는 것보다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레스기의 방호 장치의 어떤 종류는 뭐다? 다 손을 넣어야만 된다. 뭐 이런 개념으로 가져가시면요, 굳이 뭐 어렵게 암기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고요.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